온 가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막스그라. 이재명 대표에게 잼며든 정규재 씨 너무 재밌어요. 젊은 날의 나처럼 이재명 대표에게 반했어요. 이분은 재벌의 대변인이라고 불리우는 분인데 지금 완전히 이재명한테 뿅 빠져서 자제를 하셔야 되거든요. 솔직히 국힘 지지자들 스탠스에 있는 분이 이재명을 너무 좋아서 지금 자제를 못하고 계세요. 이런 또 뼈 때리는 김 쓰레기 지지자들에 대해서 또 일침을 날리시잖아요. 이념이 아닌 진영의 노예들. 아 이거 멋있는. 근데 글을 참 잘 쓰시더라고요. 정규재 씨가 말씀하신 것도 참 통찰이 있으시고 깊이가 있으세요. 공부도 많이 하셨고 책도 많이 읽으신 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저는 저렴한 민중들의 언어로 알기 쉽게 해설을 하지만 정규재 씨는 참 문학적인 표현 어휘 구사 능력이 참 괜찮아요. 이념 아닌 진영의 노예들이다. 이념 대립이면 낫다 이거예요. 제대로 된 이념이라면. 제가 저렴하게 표현한 것을 이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력 있게 쓰신 거예요. 이념 대립이면 좋다. 제대로 된 이념이라면 진짜 진보 보수가 제대로 자리 잡혔다면 그런 이념 대립은 좋은데 이념이 아닌 진영 대립의 노예들이라잖아요. 그래, 정규재 씨 제가 또 멋있게 보는데 정규재 씨는 또 이재명을 멋있게 보고 아 이거 서로 돌아가면서 핥아주고 있는데 록봉기는 정규재 핥고 정규재 이재명 핥고 아 이거 좋아. 나는 아무도 안 핥아주고 아 나는 뭐야. 나는 지금도 윤석열을 지지한다면서 계엄도 좋고 비상대권도 좋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용납할 수 없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인민민주주의자도 아니다. 그냥 종의 사고를 가진 자일 뿐이다. 특히 우리 헌법에는 76조와 77조에서 규정되어 있듯이 대통령의 입법, 사법에 대한 상대적 우월적 지위를 명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좀 어려운 문장일 수도 있는데 알기 쉽게 해설해드리자면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 권력, 권능 없다는 얘기예요. 국회가 오히려 지금 현재 헌법으로도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국회에. 입법, 사법에 대한 상대적 우월적 지위를 명확하게 부인하고 있어요. 우리 헌법 76조, 77조에서. 그건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뜻은 이꼴 개헌,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회에 복속하는 성실한 실무자요. 그러니까 국회에 복속해야 하는 게 대통령이라고 헌법에 써있다. 또 일꾼으로서의 신분과 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다. 헌법 76조의 재난에 대한 비상대권은 국회에 즉각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쵸? 이번 내란 사태 계엄령을 내릴 수 있는 법이 있지만 그 요건을 갖춰야 되죠. 국회에 사전에 통보를 해야 돼요. 근데 통보 안 했잖아요. 이건 내란 쿠데타죠. 그래서 국회가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허락을 받고 계엄령을 내릴 수 있는 헌법이 있으니 제왕적 대통령제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계엄 사태가 터진 거라고 개헌을 해야 된다고 명분을 주장하고 있는 세력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거죠. 오히려 개헌할 필요 없다고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 아니라고 현재 헌법에서도 국회가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고 있다. 이제 똑똑하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알아보죠. 진짜 똑똑한 사람이 이재명 알아봐요. 또 헌법 77조의 계엄은 국회 해제 결의에 즉각 복종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로서의 권한일 뿐이다. 이번에 윤석열의 내란 사태 때 계엄 해제 표결을 국회의장 우원식과 이재명 대표와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다 몰려와서 계엄 해제 표결을 통과시키니까 바로 계엄이 끝났죠. 이런 헌법이라는 77조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미친 개였을 뿐이지 제왕적 대통령제는 아니란 얘기예요. 너무 지적이신데?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 돼서 계엄 사태 벌이고 이런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마구 쓰면 어떡하냐고 주장하면서 개헌을 해야 된다. 대통령 권한 약화 개헌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을 시키는 주장이죠. 이게 논리적으로 이번에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을 해서 통과시켜서 내란 사태를 끝냈잖아요. 대통령이 미친 짓 한 것을. 그럼 국회가 통제할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헌법상. 이런 권한을 박정희의 긴급조치와 혼동하여 대통령의 통치권 운운하는 것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위대한 공로, 즉 대한민국의 진보를 부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다. 보수의 사람들이 구석에 앉아 전두환의 12.12 사태를 영웅적 처사라고 축혀 올릴 때 알아봤지만 지금 보수라는 집단은 정확하게 70년대로 회귀한 시대착오적 존재들이 되고 말았다. 오로지 민주당을 악마화한 것에 기대어 국힘당과 함께 숨을 쉬고 있다. 민주당이 악마화되었다는 이건 충격적인 발언합니다. 국힘 지지 베이스로 활약하시는 이 언론인 스피커가 민주당 악마화했다. 아니 이재명의 민주당 지지 진보 채널에서 대형 스피커가 국힘이 악마화되었다. 이런 발언은 너무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그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국힘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런 발언을 용기 내서 하시잖아요. 이재명한테 너무나 잼며든 겁니다. 진영이 아니고는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노예가 되었다. 무조건 진영 대립만 하는 진보 좌파도 까는 거예요. 이거는 보수 참칭 세력 또 진보 참칭 세력들이 서로 우리 편 아니면 다 죽여야 할 대상으로 편가르기 해놓고 진영 대립하는 것 자체 그거 외에는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노예들이라고. 이재명 정권 되면 정규재 TV 한번 나가고 싶은데요. 정규재 씨 마음에 드네. 저 이재명 정권 돼서 정규재 TV 한번 나가고 싶어요. 이분이 저를 알아주실지 불러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규재 씨를 제 방송에 한번 초대 손님으로 부르고 싶네요. 보수 쪽에 있던 진짜 보수, 진보 쪽에 있던 진짜 보수가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크로스 하면서 진정한 보수의 시작이죠. 대동사상이죠. 그죠? 이것이 대한민국의 한계다. 진영 대립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하는 이 좌파 우파 정치 고관여자들을 이렇게 세련된 언어로 까십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자유를 지키려는 순교자나 되는 것처럼 착각한다. 정말 구역질난다. 그러니까 이 자유를 지키려는 순교자, 이건 국힘의 쓰레기 태극기 부대 윤석열 지킴이 하는 인간들 까는 거죠. 참 훌륭한, 그러니까 보수 쪽, 보수 참칭하는 세력 쪽에 있으면 맛이 가고 돈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정준하 씨는 참 훌륭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보수 행동 지침, 틀튜브 중독을 극복한다. 틀딱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알기 쉽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는 대깨문에서 깨어나듯이 정준하 씨는 국힘 지지자들 어리석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깨어나라고 틀튜브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는 유튜브 중독을 극복한다. 2번 부정선거 5.18 북괴군 특파설에서 벗어난다. 그런 음모론에서 벗어나라. 3번 자신 속의 권위주의적 세계관을 벗어던진다. 4번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론에 대해 공부한다. 5번 좌파 친구들과 반드시 대화한다. 저도 이 부분이 좌파라는 표현이 기분 나쁘시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근데 좌파로 부르니까 국힘 지지자들은. 그래서 이재명이 원하는 대동세상을 자기 스스로 시도하고 있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아버지 되면 이런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도 있어요. 이거 좋은 표현입니다. 좌파 친구들과 반드시 대화한다. 우리도 우파 친구들과 반드시 대화를 해야 돼요. 싸우지 말고 대화를 해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얘기를 해봐야죠. 6번 하나 이상의 시민단체에 가입해서 회비를 내고 활동한다. 7번 단체 활동을 할 때는 절대로 간부가 되거나 싸우지 않는다. 8번 한 달에 한 권 이상 책을 읽는다. 9번 한 달에 하나 이상의 공부 모임에 참여해 공부한다. 10번 악성 댓글을 쓰지 않는다. 딱 국힘 지지자들에게 먹힐 만한 내용은 별로 없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셨던 분이에요. 정규재 씨가 한국경제신문 주필이었어요. 주필이라는 게 대표 기자죠. 한국경제신문이 어떤 베이스로 만들어진 회사인지는 대충 봐야 돼요. 한국경제신문의 지배 구조를 보면 완전 재벌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지분이 높은 게 현대자동차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LG, SK텔레콤, 삼성 SDI, 삼성물산, 현대 GF홀딩스, 환경우리 사주조합 등 기타 주주. 재벌들이 모든 돈줄을 쥐고 있는 언론사가 한국경제신문인데 여기에 주필을 하셨던 정규재 씨가 이재명을 도와서 참을 수가 없어. 이것은 재벌도 이재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이에요. 자기 배후가 재벌들이라는 거, 또 자신이 재벌들의 스피커고 대변인이라는 거 정규재 씨도 알죠. 그런데도 이렇게 노골적인 이재명 사랑을 감출 수가 없는 거면 재벌들도 최태원 상공회의소 회장 두세 차례 만났잖아요, 이재명하고. 그러고부터 좋은 평가를 내는 걸로 보여지고 정규재 씨도 상식적인 보수 스탠스라서 또 이재명 너무 좋아하고. 재벌이 돌아서면요 언론도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언론 위에 재벌이니까요. 언론사들 광고를 먹고 사는데 그 광고에 큰 손이 다 재벌들 아닙니까? 그래서 언론을 하고 싸울 필요 없이 재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든 게 이재명이에요. 그러면 언론은 자동적으로 깨갱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SK 최태원 회장은 꼬신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현대차 공장도 직접 찾아가시고, 이제 삼성 이재용은 3월 20일쯤 만난다고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재용 만나면 끝판왕이니까 거기서 활용 점정을 찍게 될 걸로 보여져. 그리고 대선 쉽게 가지 않을까. 왜냐면 대기업 회장들은 지금 국제 정세가 너무 급박하고 혼돈으로 점철된 세상이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정권의 국제 통상 압박, 관세 공격, 각종 규제들 골치 아픈데, 윤석열 정권 아직도 되고 있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할 만한 깜냥도 안 되는 놈이고, 미국 트럼프는 죽어있는 정권과 상대하지 않겠다고 최상목한테 연락도 안 하고 빨리 끝내라 이거예요. 트럼프도 그렇고. 그러면 최태원도 재벌 현재 총수들의 대빵인데 분위기는 바뀌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4대 그룹,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범현대가 LG그룹, SK그룹이 한국경제신문의 지분을 나눠 보유하고 있는데, 이 한국경제신문의 주필인 정규재 씨가 이재명한테 뿅 갔다는 것은 이제 재벌들도 이재명 체제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이번 대선은 예상외로 싱겁게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의 완승으로. 한국경제신문의 단일 최대 주주가 현대자동차지만 현대차그룹의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지분을 가지고 있고, 범현대가로 범위 넓히면 현대 GF홀딩스, 현대미포조선, HMM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LG, SK텔레콤, SK네트워크스, SKC, 삼성 SDI, 삼성물산, 삼성전자도 조금이지만 지분 보유하고 있고, NH투자증권, 포스코인터내셔널, 효성한진그룹, 성화이텍, DL신세계, 이렇게 재벌들의 언론사의 주필인 정규재 씨가 그렇게 가벼운 사람도 아닌데 진중하게 생각도 깊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숨김없이 이제 자중하지 못하고 너무 투명하게 이재명을 너무 좋아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재벌들도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지금 분위기는 완전히 돌아섰다고 판단해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대선 때 좋은 소식 있을 것이고요. 탄핵은 프로 8등으로 인용되고 연기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지네 나름대로 어떻게든 짱구를 굴려서 계속 이걸 연기해보자고 내부적으로 김건희와 윤석열 친윤 카르텔들이 미친 짓을 하더라도 이미 재벌들과 중앙일보 홍석현은 윤석열은 탄핵시킨 걸로 결론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짜질구레하게 연기되고 버팅기고 있는 형국인데 끝까지 못 버텨요. 저는 21일 될 것 같아요.
그거 이상 버팅기다 보면 뒷감당을 헌재 재판관들이 못합니다. 국가 경제가 나락으로 가는걸요. 재벌 형님들이 분노하면 되거든요. 재벌 형님들이 빨리 윤석열 탄핵 처리하자. 언론사들한테 지령 내리면요, 언론사들이 헌법재판소 압박하는 기사들 내요. 보수적 성향 가진 재판관들, 가십성, 캐비넷에 있던 것들 뒤집으면서 협박까지 할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탄핵 인용은 100%고 시기가 문제인데, 지금 매일매일 나락으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든 멈추게 하려면은 윤석열 빨리 탄핵 인용돼야 돼요. 지금 트럼프 정권은 한국과 조선업이다, 반도체다, 소형 모듈 원자로다 같이 협력하고, 또 북극 항로 같이 러시아랑 협력해서 쇄빙선이다, LNG선, 그냥 우리가 꿀빨게 드글드글해요.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에 우리 건설업체들도 진출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종전선언도 북한과 함께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정권 교체 빨리 안 되고 뭐 하는 게, 트럼프가 딴 것 때문에 바쁘다가 갑자기 생각해보면 지금 빨리 북한이 김정은하고 종전선언해야 되는데, 한국 얘네들 정권 교체해서 빨리 함께 파트너로 가야 되는데 아직 정권 교체 안 됐다고? 그러면서 국내 정치에 개입할 가능성도 높아져요. 윤석열을 살려줄 리가 없죠. 천부당 만부당이죠. 윤석열이 미국 민주당의 하수인이란 걸 모를까요, 트럼프가? 윤석열 빨리 탄핵되고 대선에서 러시아 푸틴도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중국 압박하자, 그런 분위기예요. 이재명 갤러리에서도 이런 지적을 했어요. 저랑 비슷한 얘기인데, 정규재 씨는 그냥 재벌 미터 정도로만 보면 된다. 재벌을 대변하는 진짜 대변인이에요. 정규재의 수익 구조는 아래에서 올려먹는 구조가 아니라 재벌들 위에서 내려먹는 구조라서, 정규재 씨 재벌의 하수인, 나쁘게 얘기하자면 하수인이지만 재벌 대기업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이 스탠스를 보면 지금 현재 재벌들의 전반적인 스탠스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은 대충 답 나온 거지 뭐. 탄핵은 100%예요. 빨리 안 하면 재벌 성님들이 입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될 수밖에 없고, 저는 21일이 마지노선이고 그날이 저의 정배, 거기에다가 문재인의 모든 재산을 걸고 싶어요. 21일 날 탄핵될 것 같다. 왜냐면 좀 버팅기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17일 월요일 날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명확한 정황은 없어가지고요. 전 문재인 재산 걸고 싶어요. 홍석현은 친일 매국노 집안의 아들로서 걔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이해가요. 완전 슈퍼 기득권이고 슈퍼 금수저에 완전 슈퍼 친일 매국노의 끝판왕이니 홍석현은 그런 스탠스로 갈 수밖에 없죠. 문재인은 피난민 가정에 흑수저 집안에 학생운동을 했다는 미 어디라고 민주주의 파괴하는 짓거리를 지 돈과 권력을 위해서 평생 밀정 뿌락치 짓을 하냐 이거예요. 원래 나쁜 애들은, 제가 국힘 애들도 악이 그렇게 심하게 못 느껴요. 더 애들이 진보 쪽에 있는 애들이죠. 밀정 뿌락치 짓거리 한들. 홍석현 같은 집안 사람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민족 정신을 갖길 바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니에요? 홍석현은 나름 효자네요. 그런 들은 변할 수가 없어요. 홍석현의 스펙을 한번 보세요. 그냥 객관적으로 듣고 이 사람이 민중들을 위해서 편에 쓸 리가 없지, 아이고 당연하네, 이럴 거예요. 홍석현은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다. 학벌, 가문, 재산, 인맥, 외모 어느 하나 부족한 게 없다. 경기중학교 나와서, 경기고등학교 나와서,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서 스탠포드 대학교 경제학 박사를 받고, 그에 붙인 홍진기는 이승만 정권 시절에 법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을 지냈고, 장인 신직수는 박정희 시절에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중앙정보부 장을 지냈고, 전형적인 세도가 집안 출신이에요. 게다가 매형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에요. 자기 친누나의 남편이 이건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 회장이 자기 조카라고요. 돈, 삼성, 대한민국 최고 재벌 삼성이 자기 조카야. 권력, 언론의 파워까지 다 가지고 있다고요. 더 이상 끝판왕을 찾기가 힘들어요. 이 정도 스펙은 완벽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적폐 스펙이죠. 2004년 주미대사로 취임할 당시에 21년 전에 신고한 재산만 730억이었어요. 행정부 공무원 가운데 최고의 21년 전에 730억, 그것도 빼박 밝힐 수밖에 없는 재산이 730억이었으면. 근데 재산이 그 당시에도 1조 원대였다는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건 알 수는 없죠. 숨겨놓은 재산이나 차명 재산, 이건 알 수 없으니. 거기에 영향력 있는 중앙일보와 JTBC도 갖고 있고 메가박스도 갖고 있고 자기 형제들 다 재벌 가문이에요. 삼성하고 연결돼 있고. 거기에 이 사람이 삼극회의 회원이에요. 전세계 적폐, 유태 금수저 카르텔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자 초재벌 유태 카르텔의 회원이에요. 아시아 지부장 정도 급의 능력을 가진 인간입니다. 삼극회가 JP 모건 체이스 회장이 만들었어요. 1973년에. 그래서 여기 회원들 중에 헨리 키신저,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컬트 캠벨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 폴 월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등, 또 고바야시 에이조 이토츠 그룹 회장, 마키하라 미노루 미츠비시 상사 고문,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 등도 있고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워 엘리트 중 하나죠. 대한민국 권력 끝판왕이라고 제가 볼 수밖에 없어요. 이자가 박근혜도 대통령 만들어줬고, 또 내각제견 하라는 거 안 하니까 임기 4년차 때 끌어내려줬고, JTBC 태블릿 건이다 보다 특종 보도하면서. 그리고 아무 능력도 없는 바지 사장 문재인을 무혈 입성, 날로 쉽게 대통령 만들어줘. 그리고 또 윤석열도 면접 보고 대통령 또 만들어줘. 근데 지금 마음에 안 드니까 또 끌어내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 게 아니라 계엄 사태가 실패해서 손절하고 거리 두기 작업하는 거죠.
윤석열, 김건희, 이재명 정권 때 형사재판 결과 나오면 저는 100% 사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참지 않아요. 이재명은 기본적으로 사형제 폐지 찬성론자인데 요거는 꼭 언급하잖아요. 전두환 같은 범죄자는 예외라고. 전두환 같은 전쟁 범죄자, 인명 집단 학살 주동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 국민이 세금을 내서 나라를 지키라고 했는데 그 돈으로 군인들, 전쟁, 총, 무기 이용해서 국민을 향해 총을 쏜 이런 반역자는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니까 윤석열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세금으로 국방비를 써서 운영되는 군대를 동원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했던 거는 절대 있지 않겠죠. 이재명 정권 때 사형 판결이 내려지고 이재명 임기 내에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김건희도 지금 JTBC 중앙조선도 김건희 까고 있어요. 홍석현, 적폐 끝판왕 홍석현이 윤석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얘가 탄핵이 안 되네, 기각되네 이런 얘기는 되게 같은 생각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정규재 씨 영상에서 이재명 찬양하는, 이재명을 너무 좋게 보는 수 없는 영상에 좋은 댓글들이 많아서 소개를 해드려볼까 합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봤네요. 어찌 저런 사람을 악마화시켜서 나쁜 사람으로 만든 분들, 저도 한때는 이재명을 좋지 않게 본 거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채널 A에서 나왔고 이재명이 괜찮은 놈이네 이런 이미지 구축에 성공했고, 또 정규재 유튜브 채널에도 이재명에 대해서 극찬하는 영상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보수든 중도든 이재명을 한때 안 좋게 봤었는데 이번에 진짜 다시 보게 됐다. 앞으로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이재명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재명은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행복할 때 행복을 느끼는 돌연변이 정치가 가능한가? 미쳤구나. 자기 이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진정 남이 잘 되면 행복을 느끼는가? 이재명 이 사람은 성인인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빠져든다. 진정한 보수인 TK이지만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정치의 후진성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국민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주권인 투표를 통한 정치 참여에 대해 실증을 느끼고 기대도 하지 않았다. 자기는 진정 보수 대구 경북 사람인데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썩어서 실증 내고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또 본질의 기능을 잃어가는 언론에 대한 실망으로 귀를 닫아버렸는데 그 결과로 이런 내란 사태를 겪게 되었지만, 오늘 이재명이란 정치인을 보면서 50평생 처음으로 뽑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 야, 이거 진짜 이재명이 10년 이상 주장해왔던 대동세상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규재 TV를 보고 대구 경북 사는 50대가 평생 이재명 진짜 뽑고 싶은 사람이 생겼대잖아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게 된다. 대한민국이 다시 강하게 서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뉴스에서 검색해서 봤는데 두 분의 이런 토론이 불안한 시국에 아직 어린 우리 청춘들에게, 우리들 모두에게 이 이야기가 희망과 위로와 응원이 되는 듯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깨어있는 청년들도 정규재와 이재명의 방송에 대해서 신선한 충격을 느낄 거예요. 지금까지 정치판 쓰레기들만 TV나 유튜브 채널에서 설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나도 처음부터 이재명 지지한 건 아니었다. 이재명에 대한 온갖 음해와 거짓에 속아서 오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리더에게 필요한 기본 덕목과 역량을 갖춘 것은 물론이고 자기 이해와 학습력이 뛰어나다. 그의 청지기 정신에 기반한 공적 머슴으로서의 공익 정신의 진정성과 리더십은 성남시장과 도지사직을 통해 청렴성과 따뜻한 개혁성으로 검증되었다. 그에 대한 악랄한 프레임과 온갖 거짓 뉴스를 멈추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잘 준비된 참 일꾼 이재명이라는 지도자를 얻는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다. 이재명을 오해하지 마세요. 성남시장 때부터 보아온 분당구 주민으로서 그는 친화적이고 시정에 매진하고 시민들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하는 미국의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언론과 정적들에 의해 씌어진 나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는 진솔하고 능력 있는 정치인입니다. 정규재와 이재명의 채널에 유튜브 방송 나간 거는 이건 신의 한 수였고, 이거는 엄청난 확장성이 이제 시작이 된 거야. 이제 시작이야. 아, 너무 좋아요.